자, 스톡커피 김윤환입니다. 8월 19일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지수가 9.9, 약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 수급도 굉장히 박스권 선상에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매갈이 없이 계속 하향 조정 횡보 거치고 있는데, 빠르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먼저 이제 정책 기조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석 달 맞아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의지만 왕성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 데이터로 나와야 시장이 움직인다.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에 따라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논란이 나왔죠. 결국 지금은 오늘도 나왔던 내용이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50억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 나왔던 메시지는 당과 정부의 조율된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의 의견을 따라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약속했던 게 지수 5천이고 또 다소 세금 부분이 아쉽긴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하면 거래세로 거두라 이 말입니다. 거래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봉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50억 기준이 스테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약세, 조선 방산운전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은 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오늘 조선주 보시면 여러분들 조선주가 지금 현대메이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지금 하락 거치고 있죠. 이 조선주의 특징은 말이죠. 일주일 전에 올라간 것 같고 4월 전에 올라간 것 같은데 3, 4일 뒤에 보게 되면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점이 떨어진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상단 정체 영상. 그동안 4배 내지 5배 올랐던 주가에 따라서 외국인도 기관도 이 주식에 대해서 강력한 베팅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치고 빠지기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방산주 보세요. 방산주도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오늘 32,000원 빠지고 있고 현대로템도 3,400원 빠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50만원이 무너져서 49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군들 조선이든 방산이든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는 차익 매물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2보 전진 3보 후퇴에 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6월달 중순에 65만원까지 빠졌죠.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48만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64만원 가다 보니까 지금 50만원이 무너졌죠. 그리고 일주일째, 6일째 지금 이제 50만원 이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런데 기대감은 이게 다시 60만원 갈 수 있을 거라 기대감 갖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선 방산은 주가가 4배에서 14배까지 올라온 종목이에요.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고 치면 욕심이죠.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은 3개월과 6개월 동안의 충분한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이 업종이 앞으로 25년 3분기, 4분기, 26년 1분기, 2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차익 매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나온다고 치면 제가 그래서 3개월과 6개월 동안에 올라가더라도 좀 참고 떨어지더라도 참아서 3개월과 6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가장 저점권에서 지지하는 가격, 이 가격권 때 보게 되면 조금씩 사도 된다. 근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점 찍고 1개월,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적어도 9개월, 10개월 차는 돼야 이게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산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의 저점 기간이 형성이 돼야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하단 지지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네,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조선산업은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산업은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산업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진출해 있고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도 앞으로도 미국에 진출돼 있고 또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2년 동안 27년도까지 성장 기조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가는 5배 정도 올라가 있어요. 불과 2년 만에.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올라가려면 2차전지라든지 증권주라든지 AI라든지 상당히 많은 테마주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구태여 조선주를 물고 있겠느냐. 역시 방산주와 같은 선상에서 상단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한번 보자면 현대중공업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현대중공업 차트 보세요. 지금 제가 월봉인데 이것도 보세요. 고점 찍었던 게 지금 7월이에요. 8월입니다. 이게 지금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에 하단 박스권 확인이 돼야 돼요. 상단 정체에 걸렸는데 51만원 찍고 조정을 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에 하단 지지선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뭐 45만원이든 43만원이든 3개월의 평균가가 나온다. 그럼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죠. 자, 정리하면 조선 방산 원전이 다 같은 흐름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빠른 매도 매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굉장히 시장을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3,500억 순매도, 선물 750억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시간대별로 좀 볼까요? 시간대별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보시는 차트가 이제 이 빨간 지표가 외국인이 오늘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1시 30분 될 때까지 아침 9시에 개장해서 외국인 주식을 살았다 팠다 매트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 9시 때까지 팔았다가 9시 40분에 다시 또 16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낙폭을 좁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팔기 시작해서 2천억, 3천억, 3,300억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팔면 다시 이제 개인들은 순매수하죠. 개인들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외국인이 파니까 지금 개인들은 올라가게 되고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강했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눈치 보면서 횡보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오늘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3,500억 순매도, 선물 760억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 기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버리는 카드는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을 기본적으로 당분간 포트폴리오 정비 기간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 변화를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지금 이미 지수가 3,200을 올라갔다가 지금 3,150선, 60선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지수가 한 2달 만에 600포인트가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숨고르기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버리지 않았고 계속 그 관심 대상에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순상에서 포트폴리오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이 논의가 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영토 분할이 쟁점인데 트럼프도 이제 푸틴의 의견에 동조를 했어요. 지금 약 4년간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도 사망자가 거의 30만 명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많죠. 결국 젤렌스키가 22년도에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버립니다. 회피하지 않은 게 이 우크라이나에는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관문이기 때문에 유럽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파병도 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이 오로지 희생으로서 가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를 당하는 게 어렵죠. 아무리 미국이 지원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파병하거나 유럽이 파병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돈바스를 달라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결국 그렇지 않게 되면 러시아는 계속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바닥에 가 있어요. 국력도 바닥에 나 있고 국민들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가 너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1년만 더 하게 되면은 먹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바스를 일부 내주더라도 최대한 돈바스를 적게 내주는 선상에서 빅딜이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예탁금 현황 말씀드리면 지금 8월 14일 현재 거기 예탁금은 69조 4천억입니다. 1조 5,6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예탁금 차트예요.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70조고 8월, 7월, 6월, 5월, 4월, 2월이죠. 2월 달에 거기 예탁금이 한 50조 가까이 됐다가 지금 한 4개월 반 만에 지금 20조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줄었다가 7월 달에 다시 65조로 줄었다가 다시 5조 원이 다시 유입이 돼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 예탁금은 저는 앞으로 계속 늘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출렁출렁해도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서 지수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달러 1389원, 달러 인덱스 98.2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수는 어디까지 하나? 저는 1100선까지 내다봅니다. 1100선까지. 그리고 일부학에서는 지수가 급락할 수 있고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예탁금 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유튜브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티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견을 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재명 정부만큼 친기업, 친주식시장 정책을 한 정부는 없었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예탁금도 늘고 있고 결국 보세요. 이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큰 손은 50억 대주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지만 외국인이 거의 60%고 기관이 30%예요. 개인은 15% 미만이에요. 영향력 자체가 응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정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3,1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추정을. 이전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연내 3,500선 상승 가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외국인 입장에서 본 한국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다는 걸 제가 더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들 당부해 드린 것은 수익을 쫓지 마라. 오늘 지금 강세 종목 보면 우크라 재건 종목이에요. 강제 종목이. 오늘 보시면 오늘 이제 엔터주가 강하죠. 하이브, YG 다 강하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대형주가 주춤하고 반도체 하이닉스 약하잖아요. 조선 방산 약하고 증권 약하고 선별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하이닉스 2,500원 하락하고 삼성전자 보합권이고 그렇죠? 에너지 관련주도 기본적으로 박스권이고 조선산업 대형주 하락하고 있고 방산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 대다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가벼운 실적주, 엔터주가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소형 이슈와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들은 조선, 방산, 원전,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주는 횡보하고 있고 당연히 지수는 10포인트 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메이저 수급이 따르지 않고 기관도 눈치 보고 있는데 결국 이 과정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2,500포인트가 3,200 됐으면 쉬었다 가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달 정도의 횡보가 있어도 좋은 거고 이격 조정에도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종목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도 다 강세는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강세고, 포스코프체엠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세고, LG엔솔은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3,000원 하락이니까. 삼성 SDI는 강보합이고요. ALF가 강보합입니다. 엔캡은 약세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LG엔솔 한번 볼게요. LG엔솔. 자, LG엔솔의 지금 수급 동향인데 오늘 38만 원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3주째 지금 38만 원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매도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봉, 월봉. 이 정도는 당연히 기간 조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과정을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에, 적어도 두 달 동안에 적어도 한 2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에. 두 달 동안에 28% 상승이 있었으면 당연히 적어도 2주 내지 한 달은 N자 조정 붙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포스코프체엠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LNF 한번 볼게요. 이 LNF가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LNF도 지금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2차 전지가 주봉 보시면 다 그렇고 그다음에 월봉 보시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결국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유럽의 전기차에 이제 회복되는 사이클, 보조금의 확대, 또 미국의 ESS 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GM이나 제너럴 모터스가 또는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중국 거의 제품을 써왔고 한국이 대체되는 순간 당연히 한국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정책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도 힘들어지고 ESS 시장도 힘들어집니다. 단지 한국산이 진입하는 그런 과정, 대체되는 과정까지만 중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드리면 2차 전지는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전부 다 같은 사이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죠. 종목 차별화가. 실적이 좋은 종목이 좀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회복 기조가 나타나는 종목이 빨리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삼성 SDI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삼성 SDI는 22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21만 5천원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22만 3천원까지 갔습니다. 이 의미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역시 삼성 SDI에도 한 2주 정도 상단 정책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도 보게 되면, 한 달 보름 만에 주가가 30% 갖고 올랐죠. 25%, 28% 올랐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N자형 파동 조정 거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승을 누가 주도했냐?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상승을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도했어요. 연극임하고 투신임. 그런데 이 물량이 좀 있으면 외국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은 절대 기본적으로 선취매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현대 롯데미나 하나 에어로스는 2년 동안 꾸준하게 샀어요. 하지만 삼성 SDI는 외국인이 거의 3년간 매도했습니다. 거의 50%의 비중을 26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 다시 22만원대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 사이클은 뭐냐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팔지만 않으면 외국인이 더블 이상 팔아도 주가는 조금씩 버티게 하면 올라간다. 결국 매물이 소화된다. 물량이 평준화된다. 그래서 그러다가 외국인이 조금만 건들면 주가가 툭툭 올라가는 현상이 난다. 모든 급등주가 다 그랬습니다. 효성 중공업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사이클도 간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가
외국인 비중이 반토막 났던 회사가 어느 순간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아도 주가가 점프 올라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특히 성장주에 많았다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특히 2차전지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속도를 보지 말고 방향을 봐야 된다. 지금 방향은 2차전지는 우상향이죠. 그래서 그런 각도 내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N자형 파동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닉스가 보여준 길.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그 네이버라는 종목, 요새는 실적주죠. 네이버가. 실적주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네이버 오늘 보합본 나오고 있죠. 지금 월봉 보시면, 주가가 이제, 한때 4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거의 한 27만 원 넘었다가 지금 22만 원대 빠졌잖아요. 그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네이버는. 이런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죠. 적어도 네이버가 성장 모멘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는 실적주는 맞는데 성장 모멘텀이 무너졌어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AI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웹툰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성장해서 되겠습니까? 네이버는 AI로 성장해야 되는데 AI 생태계에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주, 배당주 이런 사이클로 봐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보세요. 하이닉스도 오늘 1,500원 빠지고 있고 26만 원 가고 있죠. 하이닉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6월, 7월, 8월 지금 30만 6천 원 갔다가 26만 5천 원으로 20% 빠졌잖아요. 18% 빠졌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이 종목이 이제 수급에 따르지 않아요. 수급이. 조선 방산처럼 차익 매물꾼에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급락하는 건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지금도 수조 원씩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피크를 찍었다는 점에서 피크를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140달러 갔다가 90달러 빠졌다가 180달러 올라갔잖아요. 더 많은 실적 개선을 냈기 때문이잖아요. 하이닉스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 구도가 하이닉스 독점 구도에서 지금 삼성전자까지 가입하게 되는 이제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식은 이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 기업 실적 구조가 긍정적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가 5천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주가와 최고치가 있다는 게 악재고 관세 물가 오르감이 악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 이게 가보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따라서 기업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해외로 많이 이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2년, 3년 뒤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봉투법을 대체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의 리스크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득과 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약세. 이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책 기조가 그렇고 달러가 약세가 오게 되면 미국 증시는 조금씩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면은 달러가 약세가 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 관세 수익이 엄청나고 있고 경기가 여전히 좋아요. 미국 기업 실적이 좋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은 실적 주가는 급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글로벌 악재 뭐가 있습니까? 미국 내부로 보게 되면 다우 나스닥이 최고치에 가 있다는 거.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좀 우려된다는 뭐 하는 언론에서 뭐 인플레 하는데 그 자체는 그야말로 언론들의 기사 당사니까 그냥 스킵하세요. 미국의 20년 역사에도 기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코로나19 외에 때는 다 기본적으로 업황에 따른 기간 조정만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같은 악재, 코로나19 같은 소비적 악재, 이 악재가 오지 않으면 업황에 따른 기간 조정만 있었어요.
소비, 노동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늘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이 모두 주식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버핏이 그랬습니까? 버핏이 기본적으로 코카콜라 투자하는데 그 사이클 보고 투자했습니까? 버핏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투자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속도보다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 않든 간에 우리 투자로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 기조 방향은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3, 4년 내에 4,500포인트 전까지 간단한 기조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치면은 증권주가 중장기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주에 있고 2차전지는 그 업황이 2년 반 동안 조정을 거쳐 있고 이 주변 환경이나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는 사이클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조선 방산 좋은데 2년 동안 4배에서 18배 올랐어.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군은 차별화가 나온다. 검증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야 되고요. 2차전지 장비. 이 장비들은 좀 늦죠. 후행적이죠. 2차전지 장비는 3분기부터는 관심 가져야죠. 멀리 본다고 치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22년도에 피크를 찍은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근데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슬슬 관심 가질 필요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지금 8월 19일입니다. 하계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시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종목을 따라가는 주가 팔아야 돼? 조정 온다고 팔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3년, 5년 계속 한다고 치면은 떨어져도 사고, 또 사고, 그걸 요령만 된다면 꾸준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1억을 당장 오늘 딱 이 가격에 사버리게 되면 웃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타기 할 수 있는 자금이 4, 5천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손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빠지게 되면 1억 투자했는데 지수 20% 빠지면 7천만 원, 6천만 원 금방 가니까. 회복되려면 다시 1년, 2년 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3-3-4로 사라. 그리고 일주일 사지 말고 30%를 한 달에 사고 또 30%를 그 다음 달에 사고 40%는 또 3개월 뒤에 사고. 왜냐하면 주가는 모든 건 다 N자형 조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물타기 기회도 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 꼭 보시고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법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